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법 컨설팅을 할 거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총 3가지로 나눌 거고요. 첫 번째는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전략. 이게 되게 멋있죠? 이름이. 자, 일단 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국문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럼 그 학생한테 중요한 공부는 어떤 거죠? 선생님 설명회를 들어서 많이들 알겠지만 국어 공부 중요하겠죠. 수학은 어쩌죠? 수학은 그래도 국어에 비하면 좀 덜 중요할 수 있겠지. 그런데 평가 계획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평가 계획이 이런 거잖아. 중간고사, 지필평가 대 수행평가가 6대 4예요. 6대 4. 보통 학교들이 이게 6대 4. 그죠? 그런데 중간고사를 본 거는 한 30% 정도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그럼 기말고사가 30%, 그 다음 수행평가 40%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중간고사 때 200명 중에 한 70등 정도를 했다고 칠게요. 200명 중에 70등. 35%야. 그치? 근데 23% 안에 들어가야 3등급이 나오는 거잖아. 3등급이 나와야 인서울이 가능한 거고. 그럼 국어공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국어 공부를 70등을 받은 상황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 수행평가를 잘 해놨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3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 전교 한 20등 정도까지. 합산해버렸을 때 전교 몇 등이죠? 46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치?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국어는 힘을 빡 줘야 될 거야. 그럼 국어에 힘을 주면 다른 과목들을 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치? 저번에 봤더니 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등급 정도를 받아놓은 좋은 상황이라고 칠게. 그러면 걔를 욕심내서 2등급까지 받으면 가장 좋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만약에 그게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여기면 국어 쪽에 힘을 주면서 사회 쪽에 힘을 좀 뺄 수도 있겠죠. 근데 국어 사회는 사실 같이 가는 과목이니까 뺄 거면 과학 쪽에서 좀 빼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어요.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국어나 과학, 사회 같은 과목들은 문제집 2권이 기준이에요. 문제집 2권 정도 제대로 공부하면은 3등급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잘해야겠다. 그러면 문제집 3권, 4권 이렇게 가야 돼요. 1등급 받는 학생들 내가 분석해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집 한 5, 6권씩 풀더라고. 한 2권까지는 풀기가 어렵더라도 3권째에서 별로 틀리는 거 없단 말이야. 4권, 5권, 6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힘을 주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략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는 계획과 관련된 얘기야. 계획과 관련된 얘기는 크게 2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일론 머스크 들어봤을까? 테슬라 주주죠, 대표, 이사. 그분을 포함한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도 매일같이 그런 성공한 분들을 본받아서 계획을 세워. 자, 그 계획에서 중요한 게 탑3의 법칙이에요. 탑3. 조금 더 익숙해지면 탑5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너희는 일단 탑3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탑3는 뭐냐면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꼭 해야 될 3가지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너무 많으면 실천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수학의 직선의 방정식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 그러면 얘는 내가 오늘 개념 원리를 볼 거고 이거를 메인 시간대에 배정할 거야. 1번 제일 중요한 거부터 개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 뭐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지. 그리고 3가지라 그랬잖아요. 2번을 봤더니 내가 과학 공부도 해야 돼. 근데 이과생이야. 과학도 문제집을 좀 풀 건데 오늘 수학을 이렇게 하면 과학은 한 과 정도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고 그럼 과학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번째로 오늘 또 국어 공부도 할 거야. 국문법. 국문법에 대해서 의문 변동을 좀 이해를 더 하고 싶은데 그치, 이것도 필요해. 오늘 해야 돼. 그럼 이게 3번. 그럼 이 1, 2, 3번을 가지고 시간 배정을 해야 되죠. 하루에. 난 제발 좀 너네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야. 24시간. 너 공부 몇 시간 하니? 순공 시간 몇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2시간이요?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24시간 중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잠자는 시간 줄이지 않더라도 22시간 말이 안 되지. 아까 말했던 세 가지를 갖다 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대니까 국문법 같은 걸 한다고 칠게요. 개념 이렇게 뭐 짬짬이 계속 보는 거지. 해갖고 왔어. 집에 와서 학원을 갔다 와. 그럼 10시 정도 되겠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2번 정도의 타임이 있겠죠. 물론 이 앞에도 시간이 있어요. 이 앞에 5시부터 10시 사이에도. 그때도 짬짬이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조금씩 하다가 집에 가서 2시간을 하고 마무리를 쳐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시간 남겨서 내가 과학 문제를 풀 거야. 이런 하루에 딱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알겠지? 세 가지, 탑3.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은 카카오톡에 탑3 외에도, 선생님 탑5예요.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넥스트, 그래서 다음번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약간 벤치마킹 하면 좋죠. 자, 두 번째, 이제 공부를 이번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계획에서 두 번째 이야기야. 내가 상담하면서 컨설팅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이게 뭔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제 선생님 이름 권혁준이니까 권혁준이라고 칠게. 자, 앞으로 3주 후에 권혁준이가 기말고사를 볼 거야. 그럼 권혁준이 1주 차에 있는 권혁준도 있을 거고요. 2주 차에 권혁준도 있을 거고 3주 차에 권혁준도 있을 거야. 근데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간단 말이야. 한 과목만 예로 든 거야. 자, 그러면 1주차에 권혁준도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할 거고 2주차, 3주차에 권혁준이 있겠죠. 1, 2, 3주차의 권혁준 중에 누가 직선의 방정식을 가장 잘해야 될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3주차에 있는 권혁준이가 직선의 방정식을 제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시험을 잘 볼 거야. 근데 대부분은 1주차에 있는 권혁준이가 제일 잘해. 2, 3주차가 되면 까먹고 다른 걸 막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 2주차에 원방 배우고 3주차에 도형의 방정식 공부한다. 그럼 1주차에 있던 직선의 방정식은 또 없어지는 거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야 얘들아, 그러면 3주차의 권혁준이가 직선의 방정식을 제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물어보잖아? 다 똑같이 얘기해. 너네 다 알아. 복습을 해야죠. 복습. 1주차의 권혁준이 뼈를 만들어서 해골, 뼈를 딱 만들었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에. 그럼 2주차의 권혁준은 이 뼈대를 갖다 더 단단하게 복습을 해서 만들어주고 3주차의 권혁준은 여기다 살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이게 계획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탑3 안에. 예를 들어 2주차의 권혁준이가 수요일날 탑3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 복습.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복습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안하는 방법은 복습을 해야지 정도로는 복습을 잘 못해요. 너네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잘 안 돼, 실행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부 시간에 하루하루에 모든 공부 시간에 1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으로서 수학이었으면 좋겠는데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국어를 복습하는 혹은 영어를 복습을 하든 사회를 복습을 하든 저마다 중요한 과목들이 있잖아. 그죠? 그냥 매일같이 1시간은 복습하는 시간. 그걸 탑3 안에 넣어놔. 그냥 복습. 까먹고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치? 차라리 그냥 그 까먹은 걸 다시 보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이해 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야. 실행에 대한 이야기. 자, 예를 들어줄게요. 자,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효성고. 전교에서 지금 한 80등 정도 해서 4등급인데 선생님 수학을 2등급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컨설팅을 했죠. 복습도 해야 되고 심화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공부 시간은 어디다 배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다음번에 몇 등을 했냐? 전교에서 19등을 했어요. 잘했죠. 2등급이죠. 목표를 이뤘지.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이 잘나서 내가 컨설팅 해주는데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선생님 20년 동안 애들 가르쳤는데 그것도 못하면 내가 바본 거고, 방법적인 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학생이 이 컨설팅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을 열고 선생님 저 4등급인데 2등급 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다 느끼고 내가 정말 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열정, 의지 이런 것들. 그럼 몇 시까지 공부해야 되냐? 당연히 새벽 2시, 3시까지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어떤 인서울권을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이 혹은 가천대 이상을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이 뭐 한 12시쯤 잠자고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 그건 지방대 가고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하지.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를 이루려면 그만한 그에 따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선생님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학원도 더 키우고 싶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잠 줄여가면서.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내가 잘났어요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100등이었어. 평생고 400명 중에. 내가 졸업할 때 전교 1등이었어.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알겠죠? 자, 선생님 이 학원의 상담 원서나 이런 거 보면은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까 전략 단계, 어떤 거에 힘을 줄 건가, 빡, 그지? 두 번째, 계획 단계, 탑3, 그 다음 복습. 복습은 무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실행 단계. 실행 단계에서 열정과 의지를 불태워서 안 죽어.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이번 기말고사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고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 나는 어떤 발받침이 될 거야. 이해했죠? 자, 선생님 어쨌든 기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기를 한번 전달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이타워 학생들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